자,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첫 번째 수업,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는 링크는 이제 선생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가 원활하게 업로드 안 될 때, 아마 링크를 달게 될 거예요. 강의 링크를 유튜브 링크로 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기사로 접했을 텐데 온라인 클래스를 듣게 된 학생들은 데이터가 무료예요. 그런데 링크로 유튜브로 가게 되면 데이터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환경인지 잘 확인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튜브 링크로 진행이 될 경우엔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생 스스로가 나는 지구와 원을 다 공부했다. 이제 얼마 안 되겠지만 예습을 해서 지구과 원 공부를 다 했다. 나는 수능 대비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수능 특강 강의를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풀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그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은 4, 5, 6단원 강의를 하지만 수능 특강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하면 채널 놀러 와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교과서 114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기와 표층 해수의 순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 볼게요.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의 관계를 주요 표층해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기 대순환만 배울 겁니다. 우리가 대기 대순환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의 원리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표층순환과 주요 표층해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용어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핵심 용어는 대기 대순환, 다음 표층순환, 표층해류, 크로시오 해류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거의 대기 대순환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자, 쓰레기가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소단원 열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클립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내용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교과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자,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위도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규모 순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 두 번째는 지구 자전의 영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대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지구본을 들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자, 위도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북이 몇 도에 있죠? 36도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그려봅시다.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게 자전축이라 해볼게요. 자전축이면 이게 적도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생각하는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36도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36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이런 데 위치하고 있죠. 이게 위도입니다. 위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북극은 위도 90도, 이걸 90도 N, 북이 90도라 하고 남극은 90도 S, 남이 90도, 그리고 적도는 위도가 0도입니다. 이런 위도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도가 더운 이유는 적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緯도로 갈수록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지구 자전의 영향은 바로 얘를 이제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선생님이 지구본을 들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지구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 수송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바로 여기가 적도예요. 위도 0도 적도고 올라갈수록 북극에 가까워지고 내려갈수록 남극에 가까워지는데 위도는 둘 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고위도로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도 지방을 보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고 이거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그래프입니다. 이 복사라는 내용은 뒤에 복사 평형 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습니다. 즉 에너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에너지 과잉이라고 합니다. 뭐 영양 과잉 섭취 이런 말 들어봤죠? 남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길 기준으로 더 위쪽을 보면 이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보다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죠. 즉 나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이걸 에너지 수지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즉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저위도, 적도를 포함한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남는데 고위도로 가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대순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인인데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만 설명을 하면 자, 우선 이거는 뒤에 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기대순환 모형이에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자전 얘기 안 했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의 대기대순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위도는 열이 많죠. 열이 많다. 고위도는 열이 적다. 다르게 말하면 뜨겁다. 그리고 차갑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열이 많으니까 뜨겁고 열이 적으니까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뜨거운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밑으로 갈까요?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갈까요? 찬 공기는 이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가 뜨거운 공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더 밑에 깔리게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에 겨울방학이었으니까 겨울에 히터를 틀게 되면 학교에서는 히터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따뜻한 공기가 오는데 어디가 끝까지 차갑냐 하면 발입니다. 발이 끝까지 시려워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까지 따뜻해지려면 모든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터를 틀게 되면 이제 히터가 나오는 쪽, 이제 얼굴 쪽, 몸 쪽은 빠르게 따뜻해지지만 발은 되게 늦게 따뜻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지구에서 봅시다. 우리가 여기 지구 여기 저위도 요 지역 보여요? 여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 있겠죠, 사람이. 맞아요?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서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서 있을 때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내 머리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위에 올라간 따뜻한 공기는 이 차가운 공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가운 쪽으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면
북극까지 올라갑니다. 북극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남극으로도 내려가겠죠. 이렇게 양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차가운 곳은 공기가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북극까지 쭉 올라간 공기가 이제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 공기는 갈 곳이 없죠. 이 공기는 여기 보세요. 따뜻한 쪽에 있는 데서는 공기가 따뜻해서 위로 올라갔죠. 즉, 이 땅 쪽에는 공기가 없는 거예요. 이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밑에서는, 즉 땅이랑 붙어있는, 지면과 붙어있는 쪽에서는 공기가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 요쪽 이제 북반구 저위도에 사는 사람은 바람이 북쪽에서 아래로, 북쪽에서 낮쪽으로 불게 됩니다. 내가 있는 쪽으로 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북풍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북풍이라는 건 북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북쪽으로 부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북풍이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남극으로 내려간 바람은 이제 다시 적도 지역으로 올 때 남쪽에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여기선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써있는 북풍과 남풍이 바로 그걸 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대기대순환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두 번째로는 지구 자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을 때 대기대순환 모형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대기대순환 3세포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지구 자전까지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구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기대순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향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선생님이 따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향력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냐면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본에 지구 자전 방향이라고 나타나 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자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전 방향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시계 반대 방향이냐? 라는 이유는 보세요. 선생님은 계속 돌리던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자, 위쪽에서 보세요. 북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볼 수 있죠. 즉 시계가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말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굉장히 북반구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북반구 중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북반구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북반구에 있고 미국, 영국과 같은 이런 유럽들과 같은 선진국이 다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책 쓸 때 자기네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북반구 기준으로는 그냥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남반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같이 볼게요. 선생님 지구를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가볼게요. 남반구 쪽으로 가서 선생님은 아까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는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지구는 그냥 이렇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구가 도는 방향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선 지구 자전에 대한 이해를 요만큼 하고 나서 그 다음 전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이가 나타내는 게 바로 북반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본 영상에서와 같이 북반구에서는 지구의 자전이 어떤 방향이었죠? 시계 반대 방향이었어요. 즉 우리가 이 종이를 이렇게죠. 이렇게 돌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은 종이를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종이가 돌아가면서 선생님은 이 펜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위로 쭉 있는 상황에서 얘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학교 수업 때는 이제 옆에 친구랑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 혼자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위로 올리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돌릴 겁니다. 자, 시작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못 믿겠죠? 약간 버벅여서. 그래서 자,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리면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이번엔 버벅이지 않게끔. 자, 봤죠?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구는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이동 방향의 오른쪽입니다. 자, 무조건 오른쪽이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그림은 화살표가 왼쪽으로 꺾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여기가 오른쪽인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전향력과 지구 자전의 영향을 다 알아봤죠.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가 지구에서 나타나는 대기 대순환, 즉 첫 번째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두 번째로는 지구 자전의 영향, 즉 전향력의 영향으로 어떤 식으로 대기 대순환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사람이 위도 영도인 적도지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죠. 즉 열이 많아서 공기가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공기는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올라간 공기는 양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양옆으로 퍼지는데 문제는 전향력 때문에 위도 30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위도 30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공기는 또 양옆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공기가 퍼집니다. 그러면 자, 이 순환에서는 이 순환을 뭐라고 하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헤들리 순환에서는 위도 0도에서 공기가 올라가고요. 위도 30도에서 공기가 내려갑니다. 즉 상대적으로 따뜻한 데서 공기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에서 공기가 내려가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열에 의한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들리 세포를 열순환 세포라고도 하며 직접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나요? 직접 순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난방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도 헤들리 순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조금 복잡하니까 넘어갔다가 60도에서 90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은 아주 차갑죠. 그래서 공기가 차가워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어디서 어떻게 되냐? 양옆으로 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러면 이 위도 60도랑 90도에서 비교를 해봅시다. 위도 60도랑 90도에서는 물론 위도 60도도 추운 곳이지만 90도에 비해서는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 따뜻한 공기가 양옆으로 퍼지면서 90도 쪽으로 오고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양옆으로 퍼지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극순환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가운데 순환도 완성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먼저 극순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극순환에서도 마찬가지로 헤들리 순환과 마찬가지로 더 따뜻한 곳에서 위도 60도에서 공기가 상승하고요. 더 차가운 위도 90도에서 공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극순환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직접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직접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가운데에 껴있는 요게 제일 문제예요. 얘를 패렐 순환이라고 하는데 왜 패렐 순환이라고 하냐면 이 지구에서의 대기대순환 3세포 모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페렐입니다. 페렐이 말하기를
지구는 자전의 영향으로 이렇게 3세포 모양이 나타난다. 근데 이 3세포 모양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페렐 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여기 넣은 겁니다. 페렐 순환이라고 하는데 얘는 보시면 30도와 60도가 있어요. 어디가 더 따뜻하죠? 저위도인 30도가 더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곳에서 공기가 내려가고요. 더 추운 곳인 60도에서 공기가 올라가요. 왜냐면 가운데 여기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순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렐 순환은 간접순환이다. 즉, 열순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에 의한 순환이 아니라 헤들리와 극순환 사이에 껴있어서 발생하는 간접순환이라는 것이다. 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바람의 방향인데요. 바람이 어떻게 불었냐? 헤들리 순환에서 우리가 볼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곳에서의 바람이지 저 높은 하늘 위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의 바람, 즉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은 여기입니다. 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요 바람. 알겠죠? 그러면 자, 헤들리 순환에서 부는 바람 볼게요. 방향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부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북풍이 불게 되는데 문제는 전향력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이동 방향에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알겠죠? 그 위에는 남풍 계열이 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휘게 되면 이렇게 극풍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이름은 극, 동풍, 편, 서풍, 무역풍이 됩니다.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극지역에서 부는 동풍. 이거는 이제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에서 편서풍이고요. 얘는 무역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는 어떻게 되냐?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일단 완성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붙어있는 바람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풍이 부는 거죠. 남풍이 부는 건데 즉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는데 남반구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이동 방향에 왼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동 방향에 왼쪽으로 꺾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북동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과학 혹은 중학교 때 이 대기대순환 내용을 배웠다면 단순 암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요 영도를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한 모양이 됩니다. 즉 데칼코마니 형태의 모양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전향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전향력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작용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제 북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고. 자, 지금 보이는 이 장면 캡처를 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대기대순환. 우리가 지구과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헤들리, 페렐 극순환이 있으며 뭐가 간접순환이고 뭐가 직접순환이고 각각의 바람의 이름과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림 있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냥 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 그리고 0도, 30도, 60도, 90도 나눠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지구가 원에서 어려운 파트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파트만 집중해서 꼭 우리가 숙제로 자기가 그린 이 대기대순환 그림 꼭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어서 PPT에서 나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향력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대기대순환 3세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원리는 동일해요. 아까 말했던 열수지 불균형에 의해서 저위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올라가다가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요. 극지역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극에서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내려가고 이 내려간 공기가 다시 60도 부근에서 올라오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페렐 순환은 되게 독특합니다.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헤들리 순환은 0도와 30도 사이, 글씨 잘 보이나요? 색을 바꿔볼게요. 자, 0도와 30도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0도와 30도에서 어디가 더 뜨겁죠? 우리가 열수지 불균형에서 따라서 봤을 때는 0도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렇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극순환은 60도와 90도 사이의 순환입니다. 그럼 60도와 90도에서 어디가 더 차가워요? 90도죠. 그래서 90도에서 내려가고 60도에서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의 순환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순환 세포라고도 합니다. 즉 뜨거우면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간다라는 그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렐 순환은 되게 독특합니다. 페렐 순환은 뭐가 독특하냐면 30도와 60도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뜨겁죠? 30도가 더 뜨겁죠. 그러면 30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30도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페렐 순환도 30도에서 강제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60도에서 차가우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극순환에서 60도에서 올라가게 되니까 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 페렐 순환은 가운데에 애매하게 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간접 순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직접 순환이다, 간접 순환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순환이란 말은 즉 열순환이라는 거고요. 즉 뜨거우면 올라간다, 차가우면 내려간다. 이 규칙에 의해서 생긴 걸 직접 순환이라고 하고 간접 순환은 그 사이에 낀 이 불쌍한 페렐 순환만 간접 순환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부는 바람을 각각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겠죠? 통합과학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이 불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에서 극동풍이 부는 60도와 90도 사이의 순환을 뭐라고 한다?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이고, 바로 나오네요. 자, 편서풍이 부는 30도와 60도 사이의 순환을 페렐 순환, 그리고 0도와 30도 사이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순환 중에서 간접 순환은 뭐다? 바로 페렐 순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 북반구만 나와 있는데 남반구도 대칭적으로 똑같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대기대순환의 원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위도별 열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열순환.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전향력. 이 실제로 작용한 가상의 힘이죠. 전향력이라는 거는 가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힘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프게 되는데 이 가상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순환으로 나눠진다라는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